네, 파워블로그 시간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얘기해 주실 주제 무엇입니까? 네, 금일의 주제는 그리스 이후의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리스에서 담배와 같은 소식이 집권 여당의 연정 가능성이 이제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일단 증시 자체가 한 1950선까지는 좀 열려 있다는 관점에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포커스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950은 열려 있다라는 일단 긍정적인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오늘 가장 궁금한 부분을 좀 긁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가 최악의 상황은 비켜갔지만 사실 스페인, 이탈리아 우려감이 찬물을 좀 끼얹지 않았습니까? 간밤에.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이 참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번 주에 주요 이슈인 FOMC 회의 결과 기대감을 가져볼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어느 정도 찾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 3탄을 바로 진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필요하긴 한데 사실상 이러한 것이 실행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은 양적 완화를 하지 않고 대안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FRB 입장에서는 화폐 훼손에 대한 비난을 피해가야 되는 그런 아직까지는 입장이 있고요. 미국 정부는 미 정부 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QE3를 당장 실행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관점에서 보면 일단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면 네. 최근 미국은 원자재 시장에 대한 시장 개입을 통해서 투기 세력들의 이탈을 좀 약간 유도하면서 원자재 시장의 안정을 기해지면서 최근에 유가와 골드 가격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상당히 완화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때문에 전체적으로 글로벌 금리 인하 분위기가 약간 조성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금리 인하가 이러한 첫 단추를 끼웠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러한 금리 인하 분위기는 글로벌한 경기 회복을 시도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은 올해 안에 한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시장에 대한 주식시장의 급락은 충분히 방지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글로벌 금리 인하 트렌드가 실패했을 경우에 미국이 마지막 카드로 양적 완화를 쓸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양적 완화 가능성은 높지 않대. 아직은 시장을 좀 더 버텨봐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자, 미국은 더 이상 금리 인하할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QE3에 대한 양적 완화, 3차 양적 완화 기대감인데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더 많습니다. 차라리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가능성을 얘기하는 의견이 많다라는 거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만으로도 충분한 호재 재료거리가 됩니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간이 갈수록 최초의 OP보다는 2차, 3차의 OP가 퇴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완화 1탄에 비해서 2탄이 좀 약했고 3탄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OPA 같은 경우에도 2차에 추가되는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규모 자체가 6천억 달러 이상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 시장 예상은 3천억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고 한 단박 효과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EU 정도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해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시군요.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어제 갭상승으로 출발해 한때 1,900을 찍기도 했습니다. 물론 1,900을 바라보는 전략가들의 시각은 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전략 부분에 대해서요. 그 반등장의 범위에 대한 길 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아까는 좀 긍정적으로 내비치셨거든요. 그렇습니까? 시장이 계속 급락할 때마다 저는 강한 순매수를 좀 주문드렸었지만 지금 1900선에 거의 다가온 시점에서 시장이 상승으로 복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반등의 어떤 그 문은 열려 있다고 보이고 있고 1950건까지의 트레이딩 기간 물론 한 50포인트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되밀리더라도 다시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트렌드 간의 종목별 트레이딩이 적합하게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시장 수익률에 비해서 상당히 양호한 종목들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금리 인하 트렌드가 상당히 강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최근 급락장 이전부터서 급락을 했다가 6월 증시가 일부 반등할 때도 추가적으로 폭락을 했던
보험주들이 낙폭 과대 관련주로서 약간 좀 포커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고요.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는 뭐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도 나중에 또 제가 얘기를 드리겠지만 시장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또 시장이 빨리 원상태로 복귀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지금 아직은 넓은 박스권이 지배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1950포인트가량에서는 현금화 의견을 주셨네요.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수 반등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낙폭과대에 대한 의미와 뭐 여러 가지 이슈로 보험주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시장에서 그 낙폭과대 종목들의 대응이 어느 정도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 궁금한 부분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보험주 얘기는 드렸는데요. 사실 최근에 보험주가 5월 시장까지는 뭐 국내 시장이 양호한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5월 달부터 폭락을 했었는데 보험주들은 5월 이전부터 폭락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5월, 6월 들어서면서부터 정부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확대 정책을 펼치겠다는, 즉 보험사들의 마진 구조가 조금 더 박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겠다 그래서 6월 달에 또 추가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낙폭 과대 종목이 사실상 시장에서 찾아보기가 힘든데 유일하게 그 전반적인 업종별 낙폭 과대는 바로 보험주가 아닐까 판단을 하고요. 동양생명이라든지 뭐 대한생명, 삼성화재 등이 상당히 좀 유망주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금리나 트렌드가 정착이 되게 된다 그러면 채권 평가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상당히 양호하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동기업들이 올해의 어떤 마진 구조나 실익 구조, 매출 실적들을 보면 사상 최고의 이익을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기 있고 최근에 급락 자체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굉장히 저렴해져 있는 상태에서 악재는 좀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개별 종목 하나 좀 네. 제가 추천을 해드리면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최근에 7,000원 전후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사실 2011년도 하반기에 시장이 이제 폭락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12월 달까지 이제 반등 기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은 동사의 주식은 한 번도 반등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1사분기에 반등, 올해 1사분기에 반등에 약간 동참했다가 3월 이후부터 또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아시아나항공 주가 굉장히 밀려 있는데요. 반면에 대한항공 주가는 아직까지 좀 버티기는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그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아시아나항공의 밸류에이션은 사실상 PBR과 PER 기준으로 한 12,000원 정도는 가야 되는데 네. 지금 7,000원대 있다. 이렇게 보면은 개별 종목 내에서 뭐 아시아나항공이 물론 이제 시가총액은 조금 되지만 개별 종목의 분위기라고 치고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종목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낙폭 과대 종목에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좀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국내 증시의 전망, 또 업종과 종목별의 대응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 길게선 부장께서 함께해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